나의 눈높이. 우리 집 베란다에는 보물이가 학교에서 받아온 씨앗 하나가 자라고 있다. 이 씨앗은 선생님이 자연 시간에 내준 숙제로 싹이 트고 열매가 열리기 전까지는 어떤 식물의 씨앗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더구나 아이들에게 같은 씨앗이 아니라 각각 다른 씨앗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잔꾀를 부릴 수도 없게 되었다. 나는 평소에 숙제를 게을리하는 보물이에게 이번 숙제는 부지런히 해야 한다고 일러두었지만 보물이는 은근슬쩍 내게 숙제를 떠넘겼다. 학교에서 돌아와 같이 시간을 보낼 때면 내 눈치를 보며 책을 읽거나 인형놀이를 하며 나 몰라라. 덕분에 마음이 급한 내가 보물이의 숙제를 하게 됐고 나는 씨앗이 잘 자랄까 하는 걱정으로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했다. 싹이 나왔는지 물이 부족한지 베란다를 계속 들락날락 했는데 남편과 보물이가 이런 내 모습을 무척 재미있어 했다. 그때마다 남편도 보물이도 모두 얄미웠지만 보물이의 숙제를 하는 일은 생각했던 것보다 무척 즐거웠다. 학교 다닐 때는 공부와 숙제가 싫었는데 이렇게 보물이의 숙제를 재미있게 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이제야 나의 눈높이가 딱 여기가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몸과 마음은 이렇게 훌쩍 커버렸는데 이제야 초등학생의 눈높이가 됐다니. 그럼 보물이의 눈높이는 지금 어느 정도에 있을까? 아직 숙제보다는 자전거와 비눗방울이 좋고 엄마보다는 아빠가 좋고 채소보다는 햄이 좋은 그림자를 따라 달리는 어린아이겠지? 아이가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도 부모의 할 일이야 라고 했던 남편의 말이 새삼 와닿았다. 어머, 우리 남편은 나보다 훨씬 더 어른이었구나. 결국 비밀. 우리 회사는 매달 1일에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라는 게시판을 운영한다. 직원들과 친밀감도 높이고 서로의 가족 자랑도 함께하는 이 게시판은 늘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곳이다. 게시판은 이날 하루만 열리기 때문에 사람이 몰리는 시간은 어느 때나 비슷한데 뒤늦게 구경 온 내 눈에 가장 크게 보였던 건 다음 차례에 적혀있는 내 이름이었다. 사진을 붙이고 간단한 소개글을 적는 것이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예쁜 사진을 찍는 것만큼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야 워낙 예뻐서 어떤 사진도 괜찮지만 걱정은 날 닮은 보물이. 나에게는 세상 누구보다 귀여운 딸이지만 외모에 콤플렉스가 있는 보물이가 아빠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속상해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틈틈이 보물이의 사진을 찍었지만 너무 많은 사진을 찍은 탓에 고르는 일은 더 어려워져 버렸다. 나는 다음 차례로 내 이름을 적은 동료에게 어떤 방법으로 사진을 골랐는지 물어보았다. 그 친구는 너무나 여유 있는 얼굴로 딸이 가장 사랑스러울 때의 모습을 찍었지 라고 말해주었다. 그런데 나는 보물이의 모든 모습이 예뻐서 어떤 때가 가장 예쁜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 책을 읽는 모습, 개구리 우산을 들고 학교에 갈 때의 모습,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의 모습. 보물이의 여러 얼굴을 기억해 보다가 문득 그 사이사이 보물이가 갖고 있는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건 바로 쉴 새 없이 제잘거리는 보물이의 입. 간혹 아내와 나를 지치게 만들기도 하지만 아내와 나를 가장 웃음 짓게 하는 보물이의 가장 예쁜 모습. 특별한 어느 것을 찾느라 보물이의 가장 예쁜 모습을 놓칠 뻔했던 것에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안절부절 퇴근 시간만을 기다리다가 곧장 집으로 달려와 보물이의 제잘거리는 모습을 찍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보물이가 너무 예쁜걸. 나는 서둘러 찍은 사진은 내 보물 상자에 꽁꽁 숨겨둔 채 다음 날 결국 엉뚱한 사진을 붙이고 말았다.
내가 제일 어려. 얼마 전 백화점을 다녀오면서 보물이가 입으면 예쁠 것 같은 옷을 사왔다. 아직은 쌀쌀한 편이라 날씨가 따뜻해지면 입히려고 옷장에 살짝. 잊지 않도록 달력에 표시까지 했건만 길에 핀 개나리를 만나고 나서야 부랴부랴 꺼내봤다. 봄이 완전히 지나기 전까지 몇 번이나 입힐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지만 옷을 입은 보물이를 보니까 그런 걱정도 금세 사라졌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보물이에게 잘 어울려서 기분이 좋아진 나는 오후 내내 콧노래가 나왔다. 그런데 그날 학교에서 돌아온 보물이의 옷에는 여러 군데 물감이 튄 자국이 있었다. 내가 옷을 입히는데 마음이 바빠서 오늘 미술 시간이 있었던 것을 미처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정작 아무렇지 않은 보물이와 달리 나는 물감이 묻은 옷을 손에 들고 무척 속상해했다. 예쁜 옷을 버려서 그런 것보다 어쩌면 엄마가 사준 옷을 보물이가 소중하게 생각해주지 않아서인지도 모르겠다. 보물이에게 이런 마음을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보물인 이따금 곁에 와서 내 손을 만지작거렸다. 저녁에 집에 온 남편은 시무룩한 내 표정과 방문에 걸어둔 옷을 보고는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나는 옷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고 평소처럼 부엌에서 저녁을 만들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이 오늘따라 소란스럽게 들어왔고 보물이도 덩달아 소란스러웠다. 무슨 일인가 궁금하여 나가보니 전에 물감이 묻었던 옷을 보물이가 입고 있었다. 엄마, 어때? 라고 말하며 좋아서 뒤돌아본 보물이의 원피스에는 내가 좋아하는 해바라기가 커다랗게 그려져 있었다. 내가 시무룩해한 것을 안 남편이 수선하는 곳을 찾아서 옷을 리폼해온 것이었다. 어릴 적 까탈스러운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은 울고 때를 쓰며 입지 않았었다. 반면에 우리 보물이는 엄마가 입혀주는 옷을 아무런 소리 없이 대부분 잘 입어준다. 서툰 엄마로서 보물이에게 괜시리 미안하기도 하고 나 때문에 고생하는 남편을 보니 눈물이 찔끔 나왔다. 우리 집의 가장 어린이는 바로 나다.